안녕하세요, 김능킹입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같은 애기 아빠 지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이 BMW X3를 중고차로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론 좋은 차인 건 아는데 선뜻 추천은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떨떠름한 표정을 짓게 되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X3라고 하면 그냥 동급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세상에서 동일 세그먼트에서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얘기한다, 바로 매장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 차종은 입에 담지도 않겠습니다. 어쨌든 G바디로 넘어와서 X3는 디자인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하게 생겼고 잘 달릴 것 같고 날쌔 보이고 그냥 남자라면 갖고 싶은 차가 됐죠. 저도 동의합니다. F바디에 비해서 넓어진 뒷자리 공간은 젊은 아빠들도 X3를 사고 싶게 만들었죠. 실제로 이 차를 원하는 제 지인도 갓난아기를 키우는 젊은 아빠입니다. X3는 어린아이와 함께라면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고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가능하고 SUV인데 코너링도 끝내주고 벤츠에는 없는 옵션도 많아. 그냥 솔직히 졸라게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왜 중고차로 추천하기 힘든 차량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요즘은 디젤보단 당연히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제 지인도 당연히 가솔린 모델을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솔린 모델이 G바디에 와서 더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고차로 구매할 때 디젤보다 당연히 정비성이 용이한 가솔린 모델을 원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다면 가솔린 모델을 엔카에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G바디 X3 가솔린 모델을 엔카에서 검색을 한번 해본다면 처음에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모델은 2017년부터 들어왔지만 가솔린 모델은 2020년부터 판매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비싸다는 뜻이겠죠. 2020년식 X3 20i M 스포츠 예시 모델을 하나 보겠습니다. 키로수는 68,000으로 연식 대비 적당히 탄 모델로 보입니다. 일단 신차값 먼저 말씀드린다면 공식 신차값 6,6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BMW 하면 할인이고 디스카운트니까 2020년 12월 기준 5.7% 380만원 할인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X3 같은 거는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많아도 한 500만원 수준으로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할인액 380만원을 제외한다면 627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지금 중고가는 얼마일까요? 놀라시면 안됩니다. 무려 4,890만원입니다. 할인액을 빼면 1,380만원만 싸진 거예요. 이거 너무 아쉽죠? 지금 팔고 있는 신차 가격을 한번 볼게요. 2024년 11월에 G01 끝물 모델을 할인 판매했었는데 엑스드라이브 20i 할인받으면 6,350만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G45 X3도 6,8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 보면 5년 된 중고차 5천 주고 못 산다니까요. 차라리 새 차 사서 3년 타고 다시 팔아도 차값만 따진다면 중고차로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겁니다. 자, 이제 설레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긴 이르죠. 우리에겐 아직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남자라면 여기서 포기해선 안 되겠죠. 바로 디젤 모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힘이고 힘은 토크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솔린이 지금 여기서 감가도 안 되는 녀석이 그냥 가솔린은 새 차로 사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디젤 모델을 보겠습니다. 디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디젤 모델은 2017년식부터 판매가 되었는데 2019년식부터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갑니다. 2020년식부터는 iDrive 7이 기본 장착되죠. 이 iDrive 7이 생각보다 중요 포인트인데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기판이 달라집니다. 바로 라이브 콕핏이라고 하는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닌 전 모델은 구형의 계기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향수가 느껴지고 직관적인 전 디자인이 더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구형 티가 난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iDrive 7 버전부터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없으면 솔직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피한다고 해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돈 문제입니다. 이거저거 다 들어간 2020년식은 한마디로 이거저거 다 들어가 있어서 비쌉니다. 예시 모델을 하나 볼게요. 이 차량은 2020년식 주행거리 8만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무려 4,299만원이죠. 신차값이 가솔린보다 비싸기 때문에 감가율은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실상 인기 없는 디젤인데 이거 4,300만원이나 주고 사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차는 700만원 상당의 단건 사고가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꼭 X3를 중고로 사고 싶고 6천 이상은 절대 안 쓸 거다고 하시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돈 있으면 그냥 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가성비 차량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 끝낼 순 없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X3가 있긴 합니다. 바로 개꿀 매물을 얻기 위해 내 살을 한 점 떼어주면 되는 거겠죠. 바로 iDrive 7 디지털 콕핏을 포기하고 어댑티브만 들어간 2019년 모델을 공략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꼭 죽어도 X3 사야 한다면 이런 차량을 살 겁니다. 예시 모델은 2019년식 10만 킬로 차량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좀 떨어진 푸르딩딩한 색상의 사고 이력은 2건 500만원 수준이 있는 차량입니다. 소유자 변경은 3번이 나와 있지만 상사 이전을 생각한다면 한 번 있었던 차량이고,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3번째 소유주가 되는 차량이겠죠. 딱히 키로수나 색상이나 그렇게 엄청 만족스러운 차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가격을 본다면 이 차량은 3,290만원입니다. 좀 전에 본 디젤차보다 1,000만원은 더 저렴하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 사서 1,000만원치 수리비로 쓰겠습니다. 이왕 보는 김에 이 차량의 디테일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보면 볼수록 나름 괜찮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먼저 이 차는 차키가 2개가 있습니다. 차키가 2개라는 게 뭐 큰 대수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BMW 차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차키 2개가 아니라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박혀있는 큰 놈이 있고 일반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차키는 크기는 크고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일반 스마트키 하나만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겠죠. 실제로 디스플레이 키 가격이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쁜 쓰레기이기 때문에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 모델은 2가지 키 모두를 가지고 있어 1차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어 잔량이 앞뒤로 10mm가 남아있는데 타이어는 피렐리 P0의 올 시즌 타이어가 끼어져 있습니다. SUV 타이어가 트레드가 좀 더 깊을 수는 있지만 이거 10mm 정도라면 거의 새거 수준입니다. P0 올 시즌 19인치의 경우 한 짝당 한 25만원에서 27만원 수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짝을 단다면 100만원 정도 하는 타이어가 거의 신품 상태로 끼어져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또 보면 볼수록 이 차가 뭐 푸르딩딩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도 같은 파란색이라서 뭔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요. 역시 이 차량은 디지털 콕핏이 없는 구형 계기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계기판 디자인이 좀 멋지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눈을 현혹하는 뭐 얄궂은 것들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정보가 깔끔하고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신 강렬하게 딥한 레드 컬러를 사용해서 마치 불꽃이 움직이는 듯한 바늘 디자인은 확실히 이 RPM 게이지가 차오를 때마다 희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렸지만 진짜 저 디지털 기어 시프터는 참 좀 로망이 있는 녀석이죠. 뭔가 과거가 되어버린 첨단의 느낌인데 영화 트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쨌든 멋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쉬운 부분은 주변 하이그로시 부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세월의 흔적 같은 게 느껴지죠. 저런 키스는 중고차를 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으로 봤는데 2열 암레스트 부분은 좀 많이 엉성하긴 하네요. 이거 거의 뭐 포토. 이 차의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법인 명의로 출고된 차량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운행하고 사고가 한번 났는데 비용은 2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은 사고의 세부 내역을 보면 부품값이 98만원이고 공임이 109만원, 도장이 82만원입니다. 무슨 사고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공임이 100만원 이상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 4개월 뒤 이 차량은 판매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총 키로수는 3년이 안 된 시기에 58,000km였습니다. 원래라면 사고 후 판매차를 사는 건 위험 요소가 있으니 그렇게 추천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고 이미 두 번째 차주가 산 물건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차량은 매각 뒤 2달 만에 두 번째 소유주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두 번째 소유주는 3월에 경기도 성남에서 이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차량 번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차량 검사에서 78,000km가 나온 걸 보니까 1년 만에 2만 km라는 엄청난 로드 테스트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 2023년 7월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변경 등록을 했고, 놀랍게도 한 달 뒤 바로 사고를 내셨습니다. 이 사고는 237만원의 사고이고 부품값이 142만원인 것으로 봐선 아마 이때 운전석 문짝 교환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곳은 판금된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특별히 엄청난 사고가 있었다기보다는 문짝만 쿵 하고 박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차주는 사고 이후에도 이 차를 1년 넘게 잘 몰고 다녔습니다. 키로수가 많은 분이었어서 아마 고속도로를 위주로 다닌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주행거리 78,000에서 2024년 11월 주행거리 98,000으로 10만이 되기 전에 판매를 했습니다. 디젤차 10만이면 소문이 무성한 흑염룡의 존재를 느낄 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 끝에
판매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량은 적당히 정비하면서 타기에는 좋은 차량 이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키로수와 연식에 의해서 슬슬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돈 한 500 정도는 수리비로 쓴다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 간지나는 BMW X3를 탈 수 있다면 절대 나쁠 건 없는 선택지가 되겠죠. 확실히 이 수입 SUV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중고차를 산다는 거는 당연히 가성비를 뽑아보자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건데, 수입 SUV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가성비 점수가 좀 낮죠. 내가 이 차밖에 안 보이고 일편단심이고 새 차는 못 사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우주명차 X3를 사셔도 되겠지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성비 매물들과 국산 신차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김누킴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